지금부터 여러분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쓰레기가 황금으로 바뀌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 30년간 쌓여온 거대한 쓰레기산에서 황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어요. 현지 정부 관계자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계 최빈곤 마을 중 하나였던 그곳, 하루 한 끼도 겨우 먹던 주민들이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기적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것을요. 처음엔 또 다른 헛된 희망이라며 냉대받았던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바로 대한민국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한국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지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며 노골적으로 비웃었거든요. 과연 그들은 어떤 비밀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포기한 그 절망의 땅에서 대한민국만이 기적을 만들어낸 그 숨겨진 이유가 지금 공개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디 바스카라입니다. 34살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슬라막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슬라막 마을이 어떤 곳인지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간 쌓인 쓰레기산이 마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병, 썩은 음식 찌꺼기, 금속 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 냄새는 정말 지독했어요. 코를 막고 숨을 참아도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악취였습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웠어요.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배만 볼록 나와 있었고 어른들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곤 했습니다. 남은 건 노인들과 여자들, 그리고 울먹이는 아이들 뿐이었죠. 우물물은 갈색이었어요. 마실 수도 없는 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피부병에 시달렸고 기침을 달고 살았어요. 병원은 너무 멀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냥 참고 사는 게 일상이었죠. 공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학교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선생님들도 몇 달씩 월급을 못 받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나마 운이 좋아서 자카르타 대학에서 환경학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말이죠. 하지만 졸업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험도 없고 연줄도 없는 시골 청년이었으니까요.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꿈은 컸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고향에 돌아와서 본 마을의 모습은 더욱 참담했어요. 제가 없는 사이 쓰레기산은 더 높아져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나 결국 여기서 썩는 거 아냐라는 말들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역 NGO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마을 주민들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순진한 눈빛을 보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있어야 한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곧 우리 마을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말입니다. 쓰레기가 황금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열쇠가 한국에 있다는 걸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자카르타에서 보낸 4년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환경학을 전공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자원순환 경제 같은 개념들을 배웠어요. 교수님들은 열정적으로 강의하셨고, 저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모든 게 달랐어요. 슬라막 마을의 현실은 교과서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론으로 배운 것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막막했어요. 마을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기침 소리,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악취, 그리고 절망에 빠진 어른들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디야, 너도 결국 돌아왔구나. 동네 아저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공부 많이 했다면서
우리 마을 좀 살려봐라. 농담 같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곧바로 지역 NGO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낡은 건물 2층, 에어컨도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컴퓨터는 10년도 넘어 보이는 구식이었고 전기도 자주 나갔죠. 그래도 일할 곳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NGO에서 제가 맡은 일은 마을 현황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월급은 한 달에 80만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하기에도 빠듯했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제 일이었어요.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딸이 또 열이 나요. 물이 더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어쩌죠? 젊은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생후 6개월 된 아기는 피부에 발진이 가득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아들이 자카르타로 떠났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할머니는 손자 사진을 꼭 껴안고 계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점점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환경학을 공부했지만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론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밤늦게 사무실에서 혼자 보고서를 쓰다 보면 자주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록만 하고 있어서 뭐가 바뀔까?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만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제대로 된 교실도 아니고 교재도 부족했지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만은 진짜였어요. 선생님, 우리 마을도 깨끗해질 수 있어요? 10살짜리 사리가 물어봤을 때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희망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희망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지는 모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 날들이 몇 달간 계속됐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 변하지 않는 현실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전히 작은 기대가 남아 있었거든요. 2019년 어느 무더운 오후였어요. 사무실 구식 컴퓨터로 인터넷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자주 나가서 작업이 중단되곤 했지만 그래도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창구였거든요. 우연히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다가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원순환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는 화면에 빨려들듯 기사를 읽었어요. 한국의 한 마을에서는 폐품 재활용으로 마을 공동기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마을 발전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노인분들이 폐지를 수집해서 용돈을 벌고 어린이들도 자연스럽게 분리수거에 참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마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떻게?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의 자원순환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단체들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다가 K-에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한국환경국제봉사단체를 발견했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개발도상국의 환경 문제 해결을 돕는 단체였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이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망설임 끝에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써야 해서 더욱 어려웠어요. 온라인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가며 우리 마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마을은 쓰레기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이 위험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의 자원순환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을 보내고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두 번째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10통이 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무실 전기가 나갈 때마다 작업이 중단됐지만 집에 가서도 낡은 핸드폰으로 계속 자료를 찾아봤어요. 다른 환경단체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유럽의 NGO들, 미국의 환경재단들. 하지만 대부분 무시당했어요. 답장조차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디야, 헛된 꿈 꾸지 마라.
우리 같은 가난한 마을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니? 동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점점 의기소침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마을 아이들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결국 20번째 이메일을 보낸 날이었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컴퓨터에서 새 메일 도착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K-에코 인터내셔널에서 온 답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디 바스카라님. 귀하의 메일을 잘 받았습니다. 슬라막 마을의 상황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침내 희망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K-에코 인터내셔널의 김정우 단장과 첫 화상 통화를 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영어로 대화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디 씨, 메일에서 본 슬라막 마을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김정우 단장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그는 한국의 자원순환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라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마을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몇 차례 화상 통화를 거쳐서 드디어 한국팀의 방문이 결정되었습니다. 김정우 단장과 환경 전문가 2명이 슬라막 마을에 직접 오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기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마을회관에서 주민회의를 열고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온다고? 마을 이장인 파크 요하르 어르신이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지난번에 독일 NGO에서 왔을 때도 그랬잖아. 한 달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맞아요. 사진 찍고 보고서 쓰고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구경거리야? 젊은 엄마 시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거에 쓴 경험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서구의 원조단체가 와서 큰 약속을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기대감만 키워놓고 실망감만 안겨준 채 떠나버렸습니다. 아디야, 내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라. 동네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속았어.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부족했어요. 2주 후 드디어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김정우 단장과 함께 온 2 전문가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그들은 무거운 장비 가방을 메고 왔는데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디씨. 드디어 만나게 되었네요. 김정우 단장이 따뜻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첫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했지만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조차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만 할 뿐이었어요. 김정우 단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는 곧바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쓰레기 더미 앞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우물물의 수질을 검사했습니다. 전문 장비로 대기질을 측정하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듯 지켜봤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보는 거 아냐?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또 사진 찍어서 보고서에 쓸 거잖아. 그런 수군거림을 들은 김정우 단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디씨, 마을 분들이 경계심을 갖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진심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의 표정은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어요. 첫날 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국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혹시 이번에도 실패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김정우 단장은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다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측정 장비 대신 빗자루를 들고 말이에요. 혼자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진짜 치우네. 외국인이 우리 쓰레기를 치워주다니. 여전히 경계심은 있었지만 호기심이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믿을 수 없는 제안이 왔습니다. 김정우 단장이 저와 마을 대표 몇 명을 한국에 초청하겠다는 거였어요. 직접 한국의 자원순환 시스템을 보고 배우자는 취지였습니다. 정말요? 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해외여행은 꿈도 꿔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을 대표로는 파크 요하르 이장과 여성회장 시티 누르, 그리고 젊은 농부 반디가 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의심스러워했어요. 무료로 한국에 보내준다고? 뭔가 수상하지 않아? 파크 요하르 어르신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혹시 우리를 데려가서 일을 시키려는 건 아닐까요? 시티 누르도 걱정스러워했어요. 아니면 인신매매라든지. 저는 이들을 설득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이건 진짜 기회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요. 결국 모두가 동의해 주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깨끗하고 체계적이고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이야? 반디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쇼핑몰보다 훨씬 크잖아. 김정우 단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걸 보고 배우시길 바라요.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의 한 주택가였어요. 김정우 단장이 보여준 건 바로 분리수거 현장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깔끔하게 정리된 재활용품 수거함들이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플라스틱, 종이, 캔, 유리. 모든 걸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리고 있어요. 김정우 단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희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할머니 한 분이 폐지를 정리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신문지와 골판지를 정성스럽게 묶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용돈을 버시는 거예요? 제가 어설픈 한국어로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럼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돼? 큰 도움이 되지. 할머니의 표정은 밝았어요. 일을 하면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파크 요하르 어르신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폐지로 돈을 번다고? 우리 마을에서는 그냥 태워버리는데. 더 놀라운 장면은 초등학교에서 봤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고 있었어요. 어른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알려줬어요. 지구를 지키려면 분리수거를 해야 한대요. 10살 정도 된 아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시티 누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 아이들은. 두 번째 방문지는 재활용 공장이었어요. 수거된 쓰레기들이 어떻게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병이 의류의 원료가 되고 폐지가 새로운 종이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어요.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반디가 탄성을 질렀어요. 쓰레기가 정말 돈이 되는구나. 공장 관리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달에 처리하는 재활용품으로 수억 원의 수익이 나고 그중 일부는 지역사회에 환원됩니다. 세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의 한 농촌 마을이었어요. 이곳에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슬라막 마을과 비슷한 규모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마을 입구에는 깔끔한 재활용 센터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마을도 10년 전에는 쓰레기 문제가 심했어요. 하지만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한 후 완전히 바뀌었죠. 이장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재활용 수익으로 마을 공동기금을 만들었고 그 돈으로 마을회관도 새로 짓고 어르신들 경로당도 만들었습니다. 파크 요하르 어르신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쓰레기만으로 그런 일이 가능해요? 물론이죠. 중요한 건 주민들의 참여예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효과를 보니까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우리는 하루 종일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워. 시티 누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다니. 우리 마을에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반디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파크 요하르 어르신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아디야, 미안했다. 너의 말이 맞았어. 이번에는 정말 다르구나. 마지막 날 김정우 단장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본 것들은 모두 가능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죠. 인천공항에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도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 가장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마을회관에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본 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자니까 가능한 거 아냐? 젊은 농부 아디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 우리가 한국 사람이야? 다른 주민이 맞장구 쳤습니다. 사는 환경부터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어? 파크 요하르 어르신이 한국에서 느낀 감동을 설명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았어요. 어르신, 그건 꿈 같은 이야기고요. 현실은 다르잖아요. 가장 속상했던 건 아이들 반응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마을은 언제까지 더러운 채로 있을 거예요? 10살짜리 사리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티누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봤어요. 할머니들이 폐지로 용돈 버시는 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분리수거하는 거. 그럼 당신이 먼저 해봐요. 누군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해보라고. 그 말에 시티누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침묵에 빠졌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김정우 단장과 한국팀은 여전히 마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들도 주민들의 냉담한 반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디씨, 예상했던 일이에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초조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희망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야 해요. 김정우 단장의 말에 일리가 있었지만 당장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마을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아디가 외국인들 데려와서 우리를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어. 하디가 다른 청년들과 함께 제게 따졌어요. 맞아.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우리가 동물원 원숭이야? 반디의 친구 토니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로 돈 번다고? 웃기지 마.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거야? 저는 당황했어요. 이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내가 직접 봤어. 너는 좋겠다. 한국까지 여행 다녀와서. 하디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썩고 있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정우 단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디씨, 힘드시죠? 변화를 이끄는 사람은 항상 외로워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 반대해요. 저도 한국에서 처음 이런 일을 시작할 때 비슷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첫 번째 성공 사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조금 힘이 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파크 요하르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아디야, 나는 너를 믿는다. 어르신, 한국에서 본 것들이 잊혀지지 않아. 우리 마을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어르신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걱정 마. 내가 설득해 볼게. 하지만 너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 막연한 희망만으로는 안 돼. 어르신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김정우 단장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마을 한 구역에서만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김정우 단장이 제안했어요. 성공하면 다른 구역으로 확산하고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앞길은 여전히 험난해 보였어요. 파크 요하르 어르신과 김정우 단장, 그리고 저는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무작정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김정우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시범 프로젝트가 필요해요.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는 거죠. 어르신이 제안하셨어요. 마을회관 앞 공터에 작은 분리수거장을 만들어 보자.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다음 날 우리는 마을회관 앞에 K-분리수거 시범장이라는 간판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분리수거함들을 설치했어요. 플라스틱, 종이, 캔, 유리를 구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또 쓸데없는 일벌이네. 누가 저런 거 쓸까? 이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우 단장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시범장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플라스틱 병만 넣는 곳이야. 이건 종이만 넣고. 아이들은 호기심을 보였지만 부모들은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며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분리수거함은 거의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렸어요. 그때 시티누르가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어요. 그녀는 집에서 모은 플라스틱 병들을 가져와서 분리수거함에 넣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김정우 단장이 환하게 웃으며 격려했습니다. 네, 완벽해요. 시티누르의 행동을 본 몇몇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10살짜리 사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해볼래요. 사리는 집에서 모은 캔 몇 개를 가져왔어요. 올바른 통에 넣자 김정우 단장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와, 사리가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구나. 아이들은 칭찬받는 걸 좋아했어요. 하나둘씩 분리수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2주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티누르가 가져온 플라스틱 병들을 김정우 단장이 수거해서 재활용 업체에 팔았어요. 그리고 받은 돈을 시티누르에게 줬습니다. 이게 5천 루피아예요? 정말요? 시티누르가 놀란 표정으로 돈을 받아들였어요. 비록 작은 금액이었지만 쓰레기가 돈이 된다는 걸 처음으로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진짜 돈이 나온대? 얼마나 받았어?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작 5천 루피아 때문에 이 난리야? 시간 낭비 아냐? 그럼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주로 아이들과 몇몇 여성들이었어요. 남자들은 여전히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라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분리수거함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재활용품을 팔아서 받은 돈도 꽤 되었어요. 김정우 단장이 제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마을에 필요한 걸 사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정수 필터를 사자. 아이들 공부방 책상을 사자.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수 필터를 사기로 했어요. 마을 공동 우물에 설치해서 모든 사람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정수 필터가 설치된 날 처음으로 투명한 물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이게 깨끗한 물이구나. 그 순간 마을 어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깨끗한 물을 마시는구나. 파크 요하르 어르신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디야, 내 말이 맞았어. 쓰레기가 정말 보물이 됐구나. 그날 밤 저는 기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수 필터 설치 이후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분리수거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해볼까? 젊은 농부 아디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라며 무시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김정우 단장이 하디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하디 씨 같은 농부분들이 참여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농업 폐기물도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농업 폐기물도요? 하디의 눈이 반짝였어요. 벼짚이나 옥수수대도 돈이 돼요? 물론이죠. 바이오매스 연료로 쓸 수 있어요.
이 대화를 들은 다른 농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참여하니까 분위기가 더욱 활발해졌어요. 2개월 후 김정우 단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슬라마 클린 위크를 해보면 어떨까요? 일주일 동안 마을 전체를 대청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또 일거리를 만드네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하지만 파크 요하르 어르신이 적극 지지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마을을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보자. 클린 위크 첫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열심히 참여했어요. 엄마, 저기 플라스틱 병 있어요. 8살 안디가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이거 돈 되는 거죠? 김정우 단장과 한국팀도 함께 땀을 흘렸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걸 마을 사람들이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왔구나. 시티누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미안해요. 3일째 되던 날 수십 년간 쌓여있던 쓰레기산이 절반 이상 사라졌어요.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모았고 정말 버려야 할 것들만 처리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우물 주변이 깨끗해진 날이었어요. 그동안 쓰레기로 뒤덮여 있던 우물가가 깔끔하게 정리되니 물맛까지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우와, 우리 마을이 이렇게 예뻤었나?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마을 같아요. 클린 위크가 끝날 무렵 모인 재활용품을 팔아서 받은 돈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한 달간 모은 것보다 일주일 만에 더 많은 수익이 난 거였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요? 마을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마을 학교 책상을 새로 사자. 마을 회관 지붕을 고치자. 아이들 급식비로 쓰자. 결국 투표를 통해 마을 학교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낡은 책상과 의자를 새 것으로 바꾸고 벽도 새로 칠하기로 했어요. 공사가 끝난 날 아이들의 환호성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와, 진짜 학교 같아요. 이제 공부하기 좋겠어요. 그 모습을 본 부모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네. 우리가 해낸 거야, 정말로. 파크 요하르 어르신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쓰레기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김정우 단장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단장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아디씨. 이건 여러분이 해낸 일이에요. 저희는 그냥 방법을 알려드린 것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김정우 단장과 한국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전수한 게 아니라 희망을 심어준 거였어요. 이제 슬라막 마을의 변화 소식이 주변 마을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슬라막 마을의 변화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쓰레기로 돈을 벌었다고? 옆마을 이장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좀 알려주세요. 파크 요하르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마을을 안내했어요. 저기 보세요. 저 정수 필터도 재활용 수익으로 산 거예요. 학교도 새로 단장했고요. 그런 소문이 퍼지자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가 찾아왔어요. 슬라막 마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본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김정우 단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디씨, 이제 슬라막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정말요? 우리가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성공한 사례니까 더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몇 주 후 인도네시아 환경부에서 공무원들이 시찰을 나왔어요. 정부에서도 우리 마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 모델을 국가 정책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부 국장이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그리고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국제환경단체들이 우리 마을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유엔 환경계획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슬라막 마이너스 K 모델을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유엔 담당자가 화상회의를 통해 설명했어요. 이 모델이 개발도상국 환경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어요. 김정우 단장은 유엔 환경총회에 초청받아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 앞에서 슬라막 마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였어요. 저희는 단순히 기술을 전수한 게 아닙니다. 김정우 단장이 발표에서 말했어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발표를 본 여러 나라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케냐, 가나, 페루, 볼리비아. 세계 곳곳의 마을들이 슬라막 모델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우리 마을도 이제 국제적인 모델 사례가 된 거였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세상에서 잊혀진 마을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방문단을 맞이했을 때였어요. 우리와 비슷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는 마을 대표들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우리 마을과 똑같이 가난했는데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케냐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시티 누르가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주민들을 설득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직접 효과를 보니까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죠.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을에 희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페루에서도 방문단이 왔어요. 그들과 함께 분리수거 현장을 둘러보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파크 요하르 어르신이 조언해 주셨어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슬라막 마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방문단이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하디가 웃으며 말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저는 커서 환경 전문가가 될 거예요. 사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처럼 다른 곳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절망에 빠져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꿈과 희망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국제적 주목을 받으면서 마을에는 더 많은 지원도 들어왔어요. 태양광 발전 시설, 컴퓨터 교실, 의료 진료소.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을 사람들의 의식 변화였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정부나 외국 도움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요. 시티 누르가 말했어요. 김정우 단장이 유엔 발표에서 한 말이 생각났어요. 슬라막 모델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이제 슬라막 마을은 단순히 깨끗해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도 인도네시아 환경부의 자문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마을들이 슬라막 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었어요. 아디야, 내가 정말 대단해졌구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니? 하지만 저는 혼자 힘으로 해낸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정우 단장과 한국팀,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2023년 봄 마을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마이너스2 우정의 숲 조성 사업을 발표한 거였어요. 슬라막 마을이 그 첫 번째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말요? 우리 마을에 공원이 생긴다고요? 아이들이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쓰레기 더미였던 마을 입구에 아름다운 숲이 조성된다는 거였습니다. 김정우 단장이 마지막 방문에서 말했어요. 이 숲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에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정,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을 기념하는 상징이 될 거예요. 공원 조성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만들고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을 공동체의 힘으로 이루어졌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기념비를 세울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문구를 정했어요. 대한민국, 당신들이 우리에게 준 건 희망이었습니다. 이 문구를 새긴 기념비를 보며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절망적이었던 시작부터 지금의 기적 같은 현실까지. 우정의 숲 개장식 날, 한국 대사님과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언론도 몰려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파크 요하르 어르신이 대표로 인사말을 하셨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친구들이 와서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이제 우리 마을은 다른 곳에 희망을 전해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정우 단장도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슬라막 마을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여준 변화는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개장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 기념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우리에게 준 건 희망이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다시 읽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시티누르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디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어.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해준 거죠. 처음엔 정말 믿기 어려웠어. 쓰레기로 돈을 번다는 게. 시티누르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해. 우정의 숲에서는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깨끗한 산책로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선생님, 저희 마을이 정말 예뻐졌어요. 사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다른 마을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사리야,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야. 내가 분리수거 열심히 한 것도 큰 도움이 됐어. 사리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커서 아디 선생님처럼 마을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제 슬라막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는 사라지고 깨끗한 거리와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 마을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이 마을 전체에 자리 잡았어요. 저는 지금도 환경부 자문위원으로 일하며 전국의 마을들의 슬라막 모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개가 넘는 마을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매번 새로운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슬라막에서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쓰레기가 황금이 된다는 말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요. 김정우 단장과 한국 친구들이 우리에게 준 건 바로 그 희망이었습니다. 몇 달 전 김정우 단장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아디씨 슬라막 모델이 이제 아프리카 1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 마을의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물결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정의 숲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마을의 쓰레기가 황금이 된 건 단순히 재활용 기술 때문이 아니라 한국 친구들의 진심 덕분이었어요. 그 진심이 희망이 되고 희망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슬라막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마을들이 희망을 찾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작은 행동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일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